제가 지난 영상에 그 시골 의사 박경철 형님의 영상들을 좀 올렸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 같은 일반인도 그러면 W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의 이야기들을 복기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미래에 뭔가 굉장히 핫해질 시대를 이끌 종목을, 산업을 찾아보는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W를 찾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요 메타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인지를 하는 건데 이 박경철 형님이 그 얘기를 하죠. 창의적인 인간 W 같은 0.1%의 사람이 있고 이런 인사이트를 빠르게 알아채는 0.9%의 통찰을 가진 인간들이 있다. 이들이 보통은 이 사회의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고 이들이 만들어낸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것들을 이거 참 세상 좋아졌구만 이런 것도 나오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99%고 이들이 잉여인간이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이제 자신이 포지셔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구분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 제품을 수용할 때, 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거 나오면 바로 써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실제로 요 수용 사이클에서 이분들의 비율이 2.6에서 한 16%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에 앞서서 아예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완전히 극초기, 뭐 비트코인 막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막 연구하고 이용해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노베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게 2.5%나 되는데 아까 말한 W와 그 추종자들은 1%니까 거의 요 끝단에 있는 분들이네요. 진짜 앞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수용자라고 해서 뭐 보수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비판적,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 다 이제 뒤쪽에 모여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참고로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로 1부에 나오는 그 재밌는 사례죠. 과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그 영상 속 그날입니다. 시골의사 박경철은 자신의 백수 친구와 함께 경제연구소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게 되죠. 거기를 가니까 강당에 많은 청중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거기 있는 연구원 박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고요. 강연이 시작이 되는데 뭔가 이 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후드티에 껄렁껄렁하게 청바지를 입고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 유학파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머지않아 이 www로 시작하는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연구 논문도 발표되고 회사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각종 물건들도 팔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듣는 이제 청중들은 이미 이 친구의 복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이런 데 나오려면 깔끔하게 입어야지.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듣다가,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의사 박경철 형님도 이쪽 편이었대요. 그냥 강연 끝나면 그냥 좀 있다가 이렇게 소주나 한 잔 마시고선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백수 친구가 이상하게 눈이 똘망똘망하게 빛나는 겁니다. 얘 왜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경철 형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다짜고짜 너네끼리 놀라 그러고 자기는 W한테 갑니다. 그리고 W를 붙잡고 그날 한 3, 4시간을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그렇게 백수 친구랑 헤어지고 이 박경철 형님은 자기네 이제 동네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 뒤에 이 백수 친구가 이메일 회사를 창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서 W는 또 IT 회사를 창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백수 친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메일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박경철 형님은 따끔한 충고를 했대요. 야, 나같이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자고로 편지를 쓴다는 건 말이야. 이 사람의 손, 육필로 써야지 그게 맛이지. 누가 그 인터넷으로 그런 거 보낸다고 보겠냐. 하지만 실제로 이 이메일 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무려 1년 반 만에 250만의 고객을 유치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600억의 지분을 골드만삭스에 넘기는 게 99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이 깨비메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나라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W, 그럼 얘는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이미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다음을 만든 이재용 창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맨 앞에서 우리가 메타인지 때 봤던 것처럼 W가 0.1%였고,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부가산업을 만들어낸 0.9%가 백수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만든 아이고 거참 세상 좋아졌구만 이런 서비스도 있고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나 거기 있던 청중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엄청 잘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돼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이 박경철 형님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한테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친구에게는 이게 기회로 보였고 나나 거기 있던 청중들에게는 마치 이 망상 환자들이 하는 기괴한 이야기로 들렸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건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또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합니다. 응급실 이런 데서 열심히 의사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의 모임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모임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병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좀 휴가 좀 내겠습니다 얘기를 이제 미리 했겠죠. 근데 그날 모임에 가는 날 병원장님이 갑자기 저기 박 선생 잠깐 와봐 하고 하면서 요런 이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안에 얘가 들어 있었던 거죠. 이 휴대전화가. 이거 뭐 요새 MZ 세대 분들 아 나도 M이지. 근데 어쨌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못 써본 이 전설의 벽돌 핸드폰이죠. 요거를 이제 들고 나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가치가 당시에 한 250만 원 정도 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입비랑 뭐 이런 것도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핸드폰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로는 거의 사치품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페라리 몰고선 압구정동 가는 거랑 비슷한 효과였다고 합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다 나를 쳐다보는 그런 시대였대요. 또 어쨌든 이걸 들고 모임에 가는데 막 이제 술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막 오픈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야 근데 나중에는 누구나 이런 휴대전화를 들면서 편하게 전화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던졌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야 삐삐 요거 삐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라나요? 삐삐라는 게 있었죠. 근데 야 이 삐삐로도 되게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막 공중전화도 다 있고 하니까 뭔 헛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치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느낌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어디서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기시감, 뭔가 이 데자비. 그리고 나서 바로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게 W구나. 명동에 사채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로 가가지고 한국 이동통신 주식을 이제 2만 원 정도 할 때 샀다고 해요. 그래서 월급에서 당시 있던 돈으로 다 사고 월급에서 생활비 제외하고는 다 샀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 그냥 그 친구들과의 대화만으로 샀겠습니까? 부가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의 전신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52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이거를 일괄 매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사로 뜨죠. 어떤 의사가 막 거의 주식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종 인터뷰를 하게 되고 유명 인사가 돼서 책도 쓰고 그렇게 이제 시골 의사라는 이 필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스로 여전히 잉여인간임을 인정하진 않을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나는 이 잉여인간 9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뭐 99% 앞에서 좀 아니면 0.9% 끝단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1%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았고 그 해결책으로 그럼 나보다 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자. 그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얻자.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생각을 읽어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완전히 관두셨나? 요거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 생활을 일단은 관두시죠. 관두고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을 쏟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올린 2부 영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큰 흐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요. 우선 요 2000년도라는 날짜가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전에 이 박경철 형님이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도에는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심지어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계가 상대적으로 인간의 주인이었던 시대입니다. 기계 중심의 시대였죠. 우리는 여기에 기름칠하고 조이고 기계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갈아 넣어졌던 시대였는데 점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피로를 느끼게 되었고 인간을 찾아가는 인간 중심의 키워드들이 나오게 됐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웰빙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사실 웰빙 얘기 들으면 무조건 친환경 그런 산업이 아니라 뭐 시금치, 나물 같은 야채나 채소 막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근데 이 웰빙의 진짜 의미는 정말 인간으로서 잘 살아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여러 가지 산업들로 재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이제 들은 것이고 실제로 요 기간이 이 2000년대라는 기간 자체가 이제 IT 산업이 기술 발전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확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었겠죠. 그러면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될 거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찾아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일단은 인간 중심의 시대라며. 그럼 인간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것들, 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간들이 재밌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트렌드랑 겹쳐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공장도 너무 많고 공기도 오염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런 일하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 행복, 또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 뭐 레저, 엔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그 5가지 종목을 전 영상에서도 공유를 해주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의학, 약학,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분야고요.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코, 그리고 지식산업이나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이분이 90년대 말쯤에 정리를 해서 이 강연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여기서 빠지는 게 없죠. 지금 가장 중요한 ESG가 이 대체 에너지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내용이고 의학약학 이거 바이오죠. 전부 통합해가지고 엄청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 시점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해졌고요. 레저 엔터테인먼트는 IP로서 지식 산업도 뭐 IP랑 맞물리되 뭐 AI 같은 것들 모든 플랫폼 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다 맞았네요. 이 안에 있었던 큼지막한 종목들을 가지고 갔다라면 또 그 안에서 부를 성취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2010년도, 20년도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보면 10년도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은 엑슨모빌이나 페트로차이나, 빌리턴, 공상은행, 건설은행, 로열 더치쉘 이런 곳들이 선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플, MS,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아는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 거의 다 IT 기업이고 물론 일부는 뭐 소재 뭐 어쨌든 차량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인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종목을 어쨌든 찾는 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형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만의 뭔가 방식을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분이 했던 방식을 한번 내가 유추해서 한번 따라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지 다음 이어질 흐름들을 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를 중심으로 작은 흐름을 먼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W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머지않아서 뭐뭐뭐가 뭐 대박 칠 것입니다. 이게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곳들은 대부분 이런 곳이죠. 유튜브 같은 곳을 통해서 기업가, 전문가,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죠. 이 중에는 허무맹랑한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당하게 걸러내면서 새로운 W를 찾아 나가야겠죠. 근데 아마 이 W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려 20년 전, 20 몇 년 전에 저 박경철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생깁니다. 어쨌든 인지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도 여러분도 쉽게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던 게 있죠. 지금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생겼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W를 찾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반대로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 W들이 판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런 게 조금 이중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우리는 더 좋은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들었던 걸 그냥 다 때려박아 넣어봤어요. 이 3년 전 키워드네요. NFT.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긴 한데. 그리고 2년 전에 떴던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메인스트림은 AI 관련된 것들이죠. 여기서 파생된 챗 GPT, 뭐 LLM, 미드저니, 온디바이스 AI를 만든 갤럭시 24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어쨌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이 너무나 관심 많고 유명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늘어놓고선 이대로 끝내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얘네를 조금 카테고리화, 그룹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건 당연히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메인 화두죠. 근데 이 인공지능의 뭐 다양한 이런 용어들도 제가 써놨고 제품도 써놨는데 이 AI의 본질은 사실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거.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샘 알트만은 그래서 AI가 일하고 그래서 이 돈을 벌고 이 부를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일부를 기본소득제로 나눠주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 먼 거시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돈을 나눠주는 수단은 이 화폐여야 된다고 해서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방금 제가 암호화폐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기다 아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최근에 ETF 승인까지 되면서 어쨌든 기관 내로 들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우리가 계속 그 투기성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및 뱅킹이 첫 번째 강력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 관련된 보안 관련된 기능인데 보안 중에서도 가장 포커스를 받고 있는 부분은 이 신분증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DID라고 해서 신원 인증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금융 쪽의 인프라를 깔아줌으로써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커버리지를 늘리면서 전체적인 부의 그 사이즈를 또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묶어가지고 웹3라고 하는 산업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웹3는 3세대 인터넷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블록체인 이것도 W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인데요. 이 메타버스 지금 사실 좀 죽었죠, 여러분. 뭔가 메타버스 지금 아직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고 망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메타버스를 우리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세대 인터넷이 깔리는 인프라가 있는 세상이 현실 플러스 뭐 약간의 디지털 요게 섞여 있는 현실 세계라고 우리는 아직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재밌는 것들, 컨텐츠 이런 것들은 가득가득 차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라는 곳의 자산, 부에 지금 한계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런 판박이 세상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즉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일종의 부동산의 세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부동산 1이 있고 이 메타버스가 2번 부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근데 지금은 1번 부동산에 있는 경제적 흐름이 2번 부동산에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상세계에서 노는 거. 그러니까 뭐 현재 기준의 게임의 위상과는 다르게 과거 기준에 굉장히 비하받고 폄하받던 그냥 애들이 비생산적으로 놀고 있는 거. 이 정도로 지금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계속 발달돼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이 경제 생태계가 진짜 이어져 가지고 현실에서 일을 하는 거나 여기서 일을 하는 거나 그 가치가 같은 가치를 받게 되는 시점에 메타버스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할 거고 이 안에 있는 유통이 자산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스파셜 컴퓨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애플은 기존에 너희가 만든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이런 거에서 좀 차별화해서 우리만의 포지셔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메타버스 속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제품들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레이벤이라는 선글라스 회사랑 같이 연계해서 만든 스마트 글래스인 레이벤 메타입니다. 요거는 조금 뭐 재밌는 그런 컨셉의 제품인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뭐 녹화를 하거나 영상 녹화, 뭐 음성 녹화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이런 기능에 좀 특화돼 있게 좀 간편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마 한화로 5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주문해가지고 이용해 보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거의 뭐 5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도 굉장히 핫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1세대 모델은 진짜 아까 본 이 그래프에서 얼리 어답터 분들 그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 분들이 이용하는 단계라고 보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내년이나 보급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을 보통 애플은 내니까 그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비전 프로가 또 많이 활성화되면 그 가상 공간을 이용한 그런 비즈니스 활동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첨단 업종이라고 제가 묶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얘네를 이렇게 하나로 묶기가 사실은 그렇게 묶을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 PPT에 공간이 부족해서 몰아넣긴 했거든요. 근데 우선 전기차, 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하죠. 저는 전기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타고 다니게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타고 다니는 그래서 이 테슬라에서도 얘네가 그냥 하드웨어적인 그런 운송 수단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운전해서 손을 떼고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든 컨텐츠를 생산하든 그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주 산업. 우주 산업은 뭐 일론 머스크 형이 뭐 로봇도 그렇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우주라는 것도 아까 말한 요 첫 번째 판로, 아까 그 삶의 터전이 하나가 있고 이 경제가 포화되니까 이거를 유통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또 부동산이 만들어지는 게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주 역시도 좀 더 기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세 번째 우리의 경제 활동, 생산 활동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온라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확장인 거고요. 여기는 어쨌든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 확장이죠.
결국 이 땅도 전부 포화가 돼 있고 부의 재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으로 뭔가 또 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우주 산업이 우리랑은 멀어 보이지만 점차 가까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아예 기존에 있는 0101 방식의 컴퓨팅의 구조를 모두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양자 컴퓨팅도 아마 AI, 블록체인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갈 것 같고 제약 헬스케어 같은 분야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죠. 뭐 그래서 사례도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전기차라고 하면은 다들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중국의 비아드가 엄청나게 약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유비테크에서 만든 워커 X인데 뭐 여기 말고도 소프트뱅크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로봇 산업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좀 사람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또 사람들이 뭉치고 환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컨텐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IP, IP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한 사례로 최근에는 이 웹툰 웹소설이 뭐 여기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 OTT로도 전부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각종 MD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인공들 각각이 전부 부가가치를 내는 엄청난 코어로서 사랑받고 있죠. 뭐 BTS도 가장 대표적인 IP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슬램덩크, 드래곤볼,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IP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유통. 결국은 이런 곳에서 모두 생산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거래함으로써 생산 가치와 부가 가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방식, 그 안에서의 마케팅과 광고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약된 플랫폼들, 이런 애들의 역할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역시도 W 후보군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 OTT들 이미 우리 일상에 너무나 깊게 들어와 있고 이 IP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상상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알리나 테무는 와, 이 미친 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미래에는 또 어떤 구조로 재편될지 이런 유통 플랫폼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 이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모든 활동들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어쨌든 역할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때로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산업의 확장을 막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조율해줘야 되는 어떤 공공의 기관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각 회사들도 스스로 그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상업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되는 조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W들이잖아요. 얘네가 전부 W들인데요. 이 녀석들을 한번 제가 뒤집어 한번 까봤습니다. 얘네가 실제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인지 뒤집어 보니 이런 가치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라고 봤을 때 3세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간이 드는 시간,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 알트만은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고 여가 시간을 증대하고 그러면 생산은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뭔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지금 메인스트림에 있는 CEO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이렇게 어쨌든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이 우리의 자산에 대한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정보에 대한 노출도 심해질 텐데 이거에 대한 보호 기능까지도 커버링을 하고 있는 게 웹3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도 비슷한 역할들을 가져갑니다. 역시 요게 메인이네요. 그리고 첨단 업종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콘텐츠 쪽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정신적인 유희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경쟁이라든지 팬덤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번영하고 생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제가 얻을 수 있는 큰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이 W의 후보군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인데 저는 처음에는 W는 그 박경철 형님도 SK텔레콤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W라는 거는 하나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종목, 산업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 무궁무진하겠다 가능성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분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저는 일단은 큰 흐름을 먼저 봐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2024년도 인간 중심의 시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인간 수준의 기계 역시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간 수준의 기계와의 결국은 공존을 해야 되고 경계 또는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도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이렇게 공존하는 것도, 그리고 경계하면서 경계를 하게 되는 것도 그 본질은 뭘까요? 결국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 이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없는 상황에서의 뭐 로봇 중심의 사회 발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존과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역순으로 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럼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제가 찾은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생존이다. 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사실은 사라진다고 하면은 애초에 우리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이 지구의 생존에 필요한 게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이었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얘가 순위가 굉장히 밑에 있었어요. 아예 뭐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뭐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했습니까? 별로 생각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상위로 와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폭염이 와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 막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미국 쪽에도 최근에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뭐 다 얼어버리면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흐름은 어떤 분들은 야, 뭐 그냥 언제까지 친환경이야? 그리고 나 죽고 나면 의미 없는데 뭐 그렇게 지켜야 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인류의 존속의 관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라는 거. 그러면 이걸 잘 살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스토리의 핵심은 우리죠.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산업군은 의학, 약학, 헬스케어 같이 인류 생존에 기여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지만 이제 이게 투자 관점으로 가면 바이오 산업은 워낙 그런 실험이나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또 여기 사기꾼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의학 관련된 쪽에서는. 그 때문에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좋은 터전에서 일단은 생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나온 게 웹3와 첨단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비용 낭비하는 걸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자산도 보호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자산과 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만 하면 뭐 합니까? 이제는 재밌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호기심 어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컨텐츠 산업일 것이다. 그래서 인류에게 정신적인 유희를 주고 또 발전을 주는 그런 영감을 주는 산업. 이 다섯 가지가 메인일 것이고요. 여기에 모두 녹아져 있는 게 유통과 판매, 즉 광고 마케팅. 이 시장은 필연적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경쟁도 더 심해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만의 W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새로운 W를 찾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기존에 있었던 영상 그냥 들으시고 막 그때 엄청 감동했는데 저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 무슨 W 찬 이거 W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 많이 받았는데 막상 뭐 대단한 거 찾지 않고 결국은 맨날 보는 삼성전자 이런 데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 스스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늘 과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겠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흐름, 변곡점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많이 좀 저도 막 예능이나 막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뉴스나 책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좀 습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애플에서 어떤 기기를 막 만들었어요. 막 멋있는 기기를 만들면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대단하다. 이런 그럼 제품은 많이 쓰겠네.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냥 종목을 찾아서 종목의 가능성을 본 거가 아니라 본질을 인간으로 두고 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으로 두고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 전장에서도 이,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속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여기서 역으로 산업이나 종목을 추정해 나가는 방식을 지금 알려준 거란 말이죠. 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보통 얘네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그치.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내가 이 당연한 거. 우리가 결국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다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조금 더 되게 먼 시각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한 산업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필요하겠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면 어떤 분들은 더 지금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여기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쓴 게 사실 제가 지금 뽑은 종목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걸 찾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쉽긴 한데 요 내용에서도 혹시라도 제 이 이야기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신 천재 같은 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기 있는 요 찐 W들을 찾지 않을까. 막 40년, 50년, 60년 거. 근데 요게 아직 태동 안 하고 지금 여기 어디에 숨어 있는 되게 무시당하는 기술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요거를 진짜 요 W들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W를 찾아서 이제 이 얘기는 너무 많이 W 걸리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독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 어떤 건지 한번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한 거 아마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당연히 인류의 번영 관점에서 산업을 생각하지. 너는 그것도 몰랐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많이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도 되게 긴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